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필로소피,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데일리 필로소피인데 말 그대로 1일 1철학, 우리 그런 책들 가끔 보잖아요. 1월 1일 좋은 명언들, 1월 2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12월 31일까지 하루에 짧은 철학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필로소피라고 해서 전체적인 철학을 다루는 게 아니라 스토아 철학에 한정을 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철학들은 추상적이고 사변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생활, 나의 구체적인 감정, 행복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스토아 철학은 그렇지가 않죠.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철학이 아니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철학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글은 스토아 철학자 중에서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네카, 에픽테토스, 요 세 분의 글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자체가 또 묘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어떤 분이죠? 로마 황제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숭배하는 권력에 있어서 최상단에 올라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메타포를 읽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이제 최상단에 간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고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하신 분이잖아요. 막 외적이 침입을 하고 자녀가 자신보다 먼저 떠나고 이런 또 생활 속에 고난도 많았던 분이죠. 그리고 세네카, 우리의 삶에 아주 명쾌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철학적 명언을 많이 남기신 분인데, 세네카는 권력에 있어서도 거의 최상단에 올라간 분이고, 또 중요한 게 부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부자였죠. 아니, 이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철학을 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권력과 부를 부러워하다 못해 막 숭배하는 경향까지 있으니까. 근데 결국 부라는 것도 최상위로 올라가도 이렇게 삶은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번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또 철학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자, 그에 반해서 에픽테토스는 지위에 있어서 최고 밑에까지 내려간 분이죠. 노예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하지만 그 삶의 어떤 정신적인 자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최고의 경지를 보여준 분이죠. 그러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에픽테토스한테 직접 배운 건 아닌데, 에픽테토스의 저서를 읽으면서 마음의 스승으로 삼았잖아요. 황제의 스승까지 이르렀던 그런 경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도, 자, 우리가 지금 추구해가는 대부분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애덤 스미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 정신의 그 최고의 자기 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사실 부와 권력과는 그다지 큰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부와 권력을 획득하면서 그 시점, 그 미분값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행복해지진 않죠. 다시 제자리.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무더운 여름날 갈증이 났을 때 물을 마시는 비유를 통해서 그런 설명을 했잖아요. 첫 잔의 쾌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두 잔, 세 잔, 나중에 한 5잔, 6잔 마시다 보면 오히려 배만 부르고 전혀 쾌감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인간들이 죽을 때까지 추구하다 가는 부와 권력에 대한 메타포가 된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위해서는 열심히 저축하고 부를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만, 그것만이 오로지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것만 추구하면서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책은 리추얼로서의 독서 형식, 그런 걸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의식, 예식 같은 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읽으면서 뭐 묵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또는 취침 전에 시간을 정해서 읽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러한 그 리추얼 독서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책이 아닐까. 그래서 음력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한번 이제 소개를 드려보게 됐습니다.
책에 나온 명언들을 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인생 디폴트 값에 대한 인식,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인생의 기본값, 우리가 뭘 하더라도 기본값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값을 설정을 해야지만 이게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기본값이 없이 도대체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인지조차 못하고, 그거는 길 잃은 미아 같은 뭐 그런 모습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의 기본값, 디폴트 값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자, 인생 자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내 마음처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막연히. 내 마음처럼 안 되면 막 좌절하고 왜 안 되는 거야? 왜 나만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기본값은 자체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랜덤으로 막 불행이 오는 거죠. 왜 나만 이런 극도의 슬픔이 오는 거야?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랜덤하고 혼란스럽고 우연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값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휘둘릴 수밖에 없죠. 작은 고난이 와도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휘둘리는 거죠. 하지만 그걸 알고 관조할 경우 그것이 원래 인생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인생이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죠. 자, 삶을 두 개로 딱 가르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냐?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반은 뭐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이 두 부분으로 아주 딱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어떤 정변이 발생해서 일거에 뭐 제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갑자기 모두들 일시에 비난을 퍼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외부적인 것, 외적인 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는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라는 거예요. 뭐냐?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자세, 삶의 애티튜드는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수련을 열심히 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가? 그러니까 삶의 만렙, 최고 레벨은 아타락시아, 마음의 평정, 피스 오브 마인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삶의 최고 레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개되는 기도문이 니부어의 기도잖아요. 자, 변화시킬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도전도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평온함, 용기, 지혜,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으로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거는,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험난한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나만의 정신적인 요새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그러한 것들의 훈련이 되는 거죠.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의 척도는 누가 되죠?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방식만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크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